1개분 가피를 감자와 함께 접시에 담아서 시간 측정, 과육 1개분을 담아서 시간 측정, 이렇게 나누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보세요. 본인이 감자의 발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과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의 탐구를 수행했습니다. 잘했죠, 우리 친구?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탐구를 했는데 그 결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자, 우리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이 실험 결과 좀 발표해 주세요. 첫 번째, 온도에 따른 실험 변화를 측정하였을 때에는요, 20도, 30도, 10도 순으로 발화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20도가 감자의 발화에 최적화된 온도임을 알 수 있었고요. 그 이외의 온도에서는 온도가 높을수록 더 발화가 잘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단 효소의 단백질이 변성되는 온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한 실험은요, 에틸렌의 수용성 여부를 측정하는 실험이었는데요. 첫 번째 실험에서 20도에 둔 사과와 감자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요. 물에 넣은 것이 훨씬 더 빨리 발화를 한 것으로 보아 에틸렌이 수용성이라서 물에 녹아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사과의 개수에 따라 실험을 했는데요. 이론상으로 봤을 때 1개, 2개, 3개, 4개 순으로 발화를 해야 됐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1개, 그 다음에 3개가 발화되고 그 다음에 2개, 4개는 발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물론 사과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제가 감자의 발화된 상태를 측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과 이외의 다른 과일들과도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배, 바나나, 키위, 귤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실험에서 처음에 사전조사할 때는 배가 가장 에틸렌 분비량이 많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배가 오히려 가장 먼저 발화를 하는 그런 이상한 결과가 나와서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물론 배, 바나나, 키위, 사과 등의 에틸렌 분비량도 중요하지만 감자의 발화에 미치는 요건 중에 감자가 휴먼기일 때는 오히려 두면 역효과를 일으킨다 했는데 제가 그걸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실험에서는 과피와 과육을 따로 두고 실험했는데요. 과육과 둔 것이 훨씬 더 오래 발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에틸렌 분비는 주로 과육에서 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우리 친구가 정말 긴 내용의 결과를 완벽하게 잘 정리해 주었는데요. 자, 이 실험 과정에서 아까 선생님이랑 살펴보면서 두 번째 실험, 계절상의 관계로 부서밖에 없었어요. 홍옥과 홍로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죠. 선생님은 그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이렇게 자유탐구가 끝나고 나서 하지 못했던 그 나머지 실험을 다시 수행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다른 친구들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아 해보지 못했는데요. 곧 가을이 되고 다량의 품종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실험을 다시 해볼 예정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이 내용을 왜 자꾸 콕 짚느냐. 우리 친구들이 지금 보고 계시면서 나도 실험 계획을 세울 때, 자유탐구 계획을 세울 때 계절의 영향을 받는 거라면 충분히 고려를 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겠구나 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개구리 데리고 실험을 하는데 개구리가 가서 겨울잠 자러 가요. 나 개구리 데리고 실험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럼 자유탐구 보고서에 개구리가 자서 못했어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탐구 할 주제를 선정을 했으면 그 주제에 맞는 주인공이 있잖아요. 철저하게 조사를 하세요.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고 제대로 자유탐구 하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자유탐구에 대한 거 우리 친구들한테 한 가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가 지금 결과 발표를 하시면서 계속 한 얘기가 배가 제일 잘 할 것 같았는데 안 그랬어요. 제가 휴면기를 생각하지 않았었나 봐요. 등등의 오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자, 오차라는 거 우리 친구가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은 그걸 보면서 오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러면 개선할 점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열해 놓았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해봤는지 선생님이 그걸 질문해 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친구가 나는 이러이러한 오차가 있었습니다 라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 다시 실험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저도 제 실험에서 오히려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오차들이 많았는데 다시 실험을 해보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실험을 도와주신 선생님께서는
제가 대조군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거는 다 요인들이랑 대조 분석을 다 했는데 그냥 감자 하나만 놓고 감자의 발화 속도를 측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선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실험을 해보지 못하 무척 아쉽고요. 시간이 된다면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친구도 매우 안타깝게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자유탐구의 가장 큰 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주제를 놓고 그 실험을 해서 결과를 얻는데 완벽하게 결과를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탐구하고 노력하는 게 바로 자유탐구의 묘미입니다. 힘들고 귀찮은 작업인데 그게 무슨 묘미인가요? 라고 하는 친구들, 자유탐구를 이왕에 시작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하셔야 되겠죠? 물론 우리 친구가 보고서에 모든 오차를 다 적어놨어요.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오차들을 모두 다 적어놨는데 각 실험별로 오차를 보면요, 각 실험별 오차가 똑같은 게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그 오차를 충분히 수정할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가 제대로 된 정확한 자유탐구 보고서를 위해서는 오차를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실험을 하고 다시 실험했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자, 선생님이요, 자유탐구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 자유탐구 보고서를 보고 다른 사람이 똑같은 실험을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생각나시죠?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자유탐구에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실 때 오차의 나열에만 그치지 마시고요. 그 오차를 다시 수정을 해서 내가 다시 한번 실험을 하고 완벽한 실험에 가깝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세요. 사실 오차라고 하는 건 수정이 좀 힘든, 이거는 내 능력에선 할 수가 없어요 라는 그런 내용을 오차로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살펴보다 보니까 에틸렌 기체가 자꾸만 뿅뿅 나타나죠. 아까 선생님이랑도 살짝 이야기를 했던 에틸렌 기체, 그냥 선생님은 에틸렌이 이런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틸렌 기체가 실제로 우리 생활에 꽤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 우리 친구가 조사해 왔다고 하는데요. 발표해 주세요. 에틸렌 가스는 기체로 된 물질로서 식물들을 저장 포장에 많이 이용되는 물질입니다. 에틸렌 가스는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과일들의 환기의 원인이 바로 이 에틸렌 가스라고 합니다. 에틸렌 가스를 외부에서 뿌려주기만 해도 과일들이나